코프2DX 게임 프로그래밍 강의를 맡게 된 함동기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강의의 첫 시간이고요. 오늘은 가볍게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책 소개도 같이 하는 그런 가벼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긴장을 좀 푸시고요. 네, 저도 첫 강의라서 사실 조금 긴장이 되는데요. 저도 한번 긴장을 풀고 제 소개도 하고, 그 다음에 책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더 빨리 코코프2DX를 더 재밌는 게임을 쉽게 만들 수 있는지, 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좀 해볼게요. 네, 저는 현재 넥슨 코리아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마비노기라는 게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마비노기 게임을 만드는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넥슨 코리아가 제 첫 회사는 아니고요. 넥슨 코리아 다니기 전에 컴투스라는 모바일 게임 전문 회사를 다녔었는데요. 거기서 컴투스 프로야구라는 그 시리즈 게임을 다년간 개발을 했습니다. 제가 컴투스를 2006년 1월에 입사를 했으니까요. 올해로 한 만 8년 정도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 왔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작년에요. 작년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코코프2DX라는 주제로 마이크로소프트웨어라는 컴퓨터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9개월 정도 연재를 해온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네, 제 소개는 뭐 이 정도로 간단히 하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뭐 이메일이나 제가 블로그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방명록에 글을 남겨주시면 네, 더 자세한 얘기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주소는 강의 말미에 다시 한번 제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책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요, 총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파트 안에서 이제 다시 세부 내용에 따라 여러 개 장으로 나뉘게 되고요. 먼저 첫 번째 파트에서는 코코프2D 게임 개발 준비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코코프2DX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요. 마지막 파트 3에서는 이렇게 파트 1과 파트 2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게임을 만들어 보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파트 1 같은 경우는요,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 조금 이 부분을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코코프2DX가 어떻게 해서 탄생을 했고, 이런 패밀리라고 하죠. 코코프2D 계열의 코코프2D 아이폰, 코코프2DX, 코코프 빌더, 이런 여러 가지 계열, 패밀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이 있고 구성이 돼 있는지 이런 거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프로젝트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사실 유니티 3D나 기타 상용 엔진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세팅이란 게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좀 간단해요. 이게 코코프2DX의 좀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프로젝트 세팅 방법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도 제가 책에 설명한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너무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이 이게 프로젝트 세팅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코코프2DX의 콘솔 환경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 프로젝트 세팅 설정을 여러분이 직접 또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코프2DX 엔진 소스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프로젝트를 세팅하는 그런 환경 파일 이런 것들을 직접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이것에 익숙해지면 더 강력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파트 1에서는 이렇게 코코프2DX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하고 프로젝트 세팅하는 방법을 9 버전의 코코프2DX에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최근에 그 2.x 버전에서 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최근에 3.0 베타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프로젝트 세팅하는 법이 더 쉬워졌는데요. 여기서 하는 방법 이렇게 코코프2DX에서 프로젝트 세팅을 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코코프2DX의 주요 기능들을 간단한 예제와 그 예제 소스들을 통해서 알아보는 파트 2가 되겠습니다. 네. 파트 2에서는 그 코코프2DX의 기본 개념을 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부터가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이미지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보다 좀 역동적인 그런 게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액션을 구현하는 방법, 그리고 유저 입력이 있는데요. 사실 유저 입력 같은 경우 정말 중요하죠. 유저 입력이 없고 그냥 이미지 처리만 된다면 뭐 이건 그냥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마찬가지죠. 근데 유저의 그런 터치 입력이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가속도계가 있죠. 그렇게 핸드폰을 기울이거나 흔드는 이런 터치와 이런 가속도계 입력, 이런 유저의 입력을 처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볼 겁니다. 잠깐 다시 언급하면 이미지 처리 같은 경우 사실 제일 중요해요. 코코프2DX는 그 뭐 다른 게임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지만 스프라이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스프라이트는 그 코코프2DX가 이미지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그 빈번하게 사용되고 기본이 되는 그런 클래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라이트의 기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네, 지금은 이 정도로만 알아보고요. 예, 차차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1, 파트 2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드디어 파트 3에서는 실제 게임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또 실제 게임을 만들어 보기 바로 전에 코코프 스튜디오라는 그런 툴을 잠깐 소개를 할 거예요.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툴인데요. 지금까지 코코프2DX가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툴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코프 스튜디오는 그 내부적으로 4가지 에디터를 지원을 하는데요. 먼저 UI 에디터, 애니메이션 에디터, 그리고 넘버 크런처, 그리고 이 3가지 에디터들을 가지고 만든 거를 결과물로 다시 만들어주는 씬 에디터가 있습니다. 네, 코코어 스튜디오는 최신 버전이 현재 1.1까지 나와 있고요. 뭐 아직까지 그렇게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 내용이 조금씩 더 보강이 되면 이제 다른 여타 상용 게임처럼 게임을 반복적인 부분을 뭐 코드로 다시 작성할 필요 없이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생산성도 높이고 반복적인 부분을 다시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프로그래머는 그 게임의 핵심적인 부분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게임을 더 쉽고 재밌게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종합적인 툴로 발전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코코어 스튜디오에 대해서 이 정도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2개의 게임을 만들어 볼 겁니다. 먼저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는 애니팡, 뭐 실제 게임 이름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애니팡 같은 그런 퍼즐 게임을 먼저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횡스크롤 액션 게임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 우주를 배경으로 해서 비행기가 하나 나오고요. 거기 운석이 나오고 뭐 미사일로 운석을 터뜨리기도 하고, 이런 좀 박진감 넘치는 그런 스크롤 액션 게임을 만들어 보고 책의 내용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부록이 뭐 2개 정도 있는데요. 그거는 뭐 따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럼 코코프2DX가 어떤 게임 엔진인지 좀 개요 수준으로요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코코프2DX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진 그런 엔진이 아니고요. 코코프2D 아이폰이라는 엔진이 먼저 생겼고요.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난 그런 게임 엔진입니다. 코코프2D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이폰에서만 돌아가는 게임을 만드는 그런 게임 엔진이고요. 그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오브젝티브 C만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개발 환경도 무조건 맥킨토시 그 애플 맥이 있어야 되고요. 그 IDE라고 하죠. 그 개발 환경 같은 경우도 그 엑스코드에서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예. 그 사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그 애플에서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제일 먼저 나왔는지는 사실 확실치는 않지만 아무튼 그 애플이 스마트폰을 대중화시키고 그 앱스토어라는 그런 앱 환경을 갖춘 그런 장본인이라는 것은 뭐 네, 누구도 부인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스마트폰이 아이폰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지금은 안드로이드 폰이 뭐 대세가 됐어요. 사실 뭐 비율이 9대 1까지 왔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뭐 불과 뭐 3, 4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 하면 이제 아이폰이 뭐 대표적이었죠. 예. 뭐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아이폰만 대응하면은 뭐 스마트폰 대응을 하는 거다. 뭐 그 당시에는 뭐 불과 3, 4년 전에요.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상황이 역전이 됐죠. 예, 그래서 코코프2DX라는 엔진이 나오게 됐는데요. 코코프2DX 같은 경우 이름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네, 이 코코프2D의 그 X 부분이 바로 크로스를 의미하는데요. 이 이름에서도 뭐 알 수가 있듯이 코코프2DX 같은 경우는 크로스 플랫폼 대응을 하는 것이 그 주 목적이죠, 사실. 뭐 이 부분이 없었다면 코코프2D 아이폰으로도 충분한 건데 아이폰은 물론이고 안드로이드, 뭐 윈도우즈 폰, 뭐 블랙베리 이렇게 뭐 거의 현존하는 모든 모바일 플랫폼과 그 다음에 PC 플랫폼, 뭐 맥이나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그런 대부분의 게임 플랫폼을 최근에 그 엑스박스도 대응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그런 플랫폼 대응을 하는 것이 이 코코프2DX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뭐 언어 같은 경우도 그래요. 사실 코코프2D 아이폰은 오브젝티브 C만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코코프2DX는 주로 뭐 C++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루아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좀 C++에 비해서 그 난이도가 낮은 좀 숙련도가 떨어지는 프로그래머들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루아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좀 스크립트 기반의 간단한 언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코프2DX 같은 경우 코코프2D 아이폰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코코프2D 아이폰을 접해 보신 분이라면 전체적인 구조가 사실 뭐 비슷해요. 오브젝티브 C가 C++로 바뀌었다 뿐이지 뭐 API 주요 API 같은 경우 이름도 뭐 거의 동일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PPT 보시면은 제가 이제 코코프2D 아이폰의 C++ 버전이다. 크로스 플랫폼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2가지 정도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다음 3번째 특징 보시면은 무료 엔진이고 또 오픈소스 프로젝트다.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실 무료 엔진이란 부분이
어찌 보면 코코스토 DX가 많이 이렇게 퍼지게 된 주요 한 그런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영세한 그런 뭐 벤처기업이나 아니면 뭐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뭐 요즘 많이 하시는 그 1인 창업자들 이런 분들 사실 돈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사실 모바일 게임 엔진이 그런 뭐 언리얼이나 뭐 이런 대형 그 PC 온라인 게임의 엔진에 비해서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조금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부담스러운 그런 금액이에요. 그 코코스토 DX의 뭐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니티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몇백 달러 이상 하잖아요. 뭐 처음에 한번 사고 그 플랫폼별로 추가해서 또 구매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구조인데요. 그에 반해서 이제 코코스토 DX 같은 경우는 완전한 무료 엔진이죠. 여러분이 뭐 앱스토어에 무료 게임을 올리든지 뭐 유료 게임을 올리든지 아무 상관없이 엔진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 공짜라고 해서 그렇다고 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소스 자체가 오픈 소스 완전히 공개돼 있고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공유가 되고 빠르게 고쳐나가지고 있고 그런 어떻게 보면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빨리빨리 고쳐지고 있는 뭐 그런 장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무료라는 말과 오픈 소스라는 말이 동일한 개념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뭐 이렇게 비슷한 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봤습니다. 마지막 특징으로는 2D 게임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어, 사실 코코스 2D X라는 이름 안에 이런 특징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X는 크로스 플랫폼 대응, 그리고 코코스 2D의 2D 부분이 2D 게임이라는 건데요. 방금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실 모바일 플랫폼 게임으로 뭐 엔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엔진이 거의 시장을 양분하고 있죠. 그 유니티 3D, 3D 쪽에는 이제 유니티 3D고 2D 게임 쪽에는 이제 코코스 2D. 유니티 같은 경우도 최근 버전에선 2D를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뭐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됐지만 결국은 뭐 3D 게임에 특화가 되어 있는 엔진이라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엔진이 좀 많이 무거워요. 그 간단한 뭐 퍼즐 게임이나 이런 간단한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그런 게임들 있잖아요. 뭐 그런 간단한 게임들을 만드는데 유니티 같은 무거운 엔진은 조금 어울리지 않지 않나 그런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2D 게임을 만들려고 할 때 코코스 2D X가 거의 뭐 유일한 대안이고 또 뭐 가장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엔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코코스 2D로 3D 게임을 만들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코코스 2D 계열 엔진 중에 코코스 3D라는 그런 뭐 계열의 프로젝트가 있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이 직접 사실 오픈GL을 프로그래밍을 해서 직접 여러분이 게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코코스 2D X가 오픈 소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뭐 가능한 거죠. 이거를 뭐 유니티나 이런 상용 엔진에서 하려면 뭐 플러그인을 추가로 구입하거나 뭐 거의 뭐 불가능한 그런 경우인데 코코스 2D X가 오픈 소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가능하다. 네, 이런 뭐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정도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책 소개, 그리고 제 소개, 그리고 코코스2 DX에 대한 간단한 개요 이 정도 다뤄봤고요. 이번 강의는 첫 강의니만큼 제가 조금 뭐 준비된 자료도 물론 있긴 하지만 주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뭐 편안하게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네. 다음 주부터는 책 내용을 중심으로요. 책에 나와 있는 순서를 그대로 한번 자세하게
강의 교재도 더 PPT도 더 자세하게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